현대의학의 자율신경학적 관점에서 보는 손일규의 명문학설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5팀 발표자 문석준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에는 각 의가마다 명문에 대한 관점이 상이한 것을 보고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손일규의 명문학설 중 신간동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명문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팀 활동 방법과 전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팀원의 역할 및 분담은 손일규의 명문학설에 대해 조사한 김성은 학생이 있고, 자율신경에 대해 조사한 차민성 학생, 토론 내용 정리 및 발표 자료를 제작한 이유진 학생, 주제 선정 및 발표를 한 문석준 학생, 토론 총괄 및 자료 정리를 한 허준영 학생이 있습니다. 손일규의 명문학설. 명문의 위치는 손일규는 명문이 지심과 같다는 학설에는 동의하지 않았으며 명문은 양신 사이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태극과 명문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손일규는 명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태극의 개념을 끌어들여서 이해했습니다. 태극이 인체에서는 명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양신 사이에 위치하고 태극의 본체는 원기이고 태극의 작용은 동기라고 봤습니다. 또한 양신은 태극의 체가 성립하는 기초라고 하였습니다. 명문의 생리에 대해서 손일규는 원기가 원정에서 생긴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명문의 원기는 양에 속하며 동하게 되면 장부를 생하고, 양신은 음에 속하여 음이 정하면 물질적 바탕으로 장부를 화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명문은 양의 역할을 하고 신은 음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명문동기에 의의에는 손일규가 명문의 원기는 인체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생명에 꼭 필요한 호흡의 근본이 양신 사이에 있는 신간동기라고 봤고 생생불식의 근본이라고 봤습니다. 호흡과 명문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손일규는 자신의 주장을 태아의 진식과 신생아의 호흡으로 증명하였습니다. 태아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코와 입으로 숨을 쉬지 않고 진식을 하고 있었지만 출생하게 되어 신생아 때 비록 음식을 먹지 않더라도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은 후천이 근본이 되어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닌 호흡의 근원이 명문 원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럼 현대의학적으로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율신경계는 척추동물 말초신경계입니다. 또한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이계통으로 구분이 되어 기량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뇌의 지배에서 비교적 독립하여 자동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자율신경계의 기능은 오장육부의 기능에 크게 관여하고 여러 분비샘을 저해 및 자극하고 혈관을 확장 또는 수축하며 심장의 박출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신과 자율신경계의 관계에 대해서 보면 신장의 위에 붙어있는 부신이 교감신경계의 중요한 장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신은 아드레날린 등의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아드레날린과 호흡의 관계에 대해서 보면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의 가장 두드러지는 신경 전달 물질 또는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이 부신샘이나 연수에서 생성됩니다. 부신샘과 연수에서는 장기능과 호흡 조절에 관여합니다. 호흡이라는 것을 더 크게 보아 아드레날린은 세포호흡을 촉진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아드레날린은 수용체 매개를 통해 대사작용 및 기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명문과 자율신경계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일규는 명문은 태극이라는 개념을 통해 음과 양에 대한 성질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근데 서양의학적 관점에서 신경을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누는데요. 이렇게 나뉜 구조를 본다면 중추신경계는 플러스,
그리고 말초신경계는 마이너스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계는 또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나눠지는데요. 체성신경계는 감각과 운동, 자율신경계는 교감과 부교감 신경으로 구분이 되어 둘 다 음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신경계는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과 자율신경계를 비교해보면 명문이 장부를 영양하고 자율신경계는 소화와 배설을 담당합니다. 또한 명문은 생생불식지기를 가지며 자율신경계는 능동적이고 자율적이고 명문과 같이 불수의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문은 생명유지에 관여하며 자율신경계 또한 생명유지에 관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율신경계를 통한 이해의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한계가 있냐? 손일규는 명문이 유형이 아닌 무형의 동기로 해석했습니다. 자율신경계로 명문을 이해한다는 것은 명문이 유형의 물질이라고 해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무형으로서 명문을 바라보려면 구체적인 구조물이 아닌 다른 어떤 무형의 기능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더하여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 자체를 명문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율신경계는 호르몬의 작용을 통해 진행되는데요.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은 자율신경계를 통제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호흡과 관련된 많은 작용에서 이 둘의 물질의 작용이 있어야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에피네프린은 호흡기도 확장, 소화활성 감소, 혈액순환을 위한 혈압 유지 등 앞서 설명했던 명문의 역할과 유사한 작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경 반응이 전달되는 과정을 명문의 작용으로 봐야 되는데요. 이 관점에서의 핵심은 반응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즉 동기라고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반응은 양신 사이에 있는 척수에서 활발히 진행됩니다. 따라서 명문의 위치에 대해 설명이 가능하며 명문이 무형인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신경 반응이 전달됨에 따라 인체의 모든 작용이 조절이 되며 자율신경계 이외에 체성, 감각신경도 신경전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체를 조절한다는 의미에서 폭넓게 명문의 이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발표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의 주제는 현대의학의 자율신경학적 관점에서 보는 손일규의 명문학설입니다. 명문과 자율신경계가 유사한 근거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호흡 소화와 배설입니다. 네, 두 번째 근거는 능동적, 자율적, 불수의적 기능입니다. 네, 세 번째 근거는 생명유지에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네, 손일규는 명문을 무형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율신경계로 단정시키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호르몬과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 자체를 명문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신경반응이 전달되는 과정을 명문의 작용으로 봐야 합니다. 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